보다, 듣다, 찍다. 명화와 첨단 기술이 만난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170여 점의 주옥 같은 고흐 작품을 대형 디지털 캔버스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청주 반고흐 미디어 아트전 속으로 직접 들어와 보세요. 김남규 기자. 네. 가장 중요한 거 소개를 해야 돼요. 네. 지난주까지 그 제주도 감귤 협찬이 있었는데 네. 바뀌었어요. 지금 앞에 보이시죠? 네. 화장품 좀 뭐 아세요, 종류? 전 전혀 모릅니다. 제주도의 청정함과 충북의 화장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천연 자원을 이용한 화장품이래요. 피부 자극 테스트 완료, 천연 보습 소재를 사용한 그린나리 퓨어리 하이드레이팅 토너 에멀전. 오늘 저희가 하는 이 방송 밑에 자막 나가죠. 010 9049개 2570번 9049개 2570번으로 이 방송 듣고 처음으로 문자 보내주시는 분에게 화장품 한 세트를 드린대요. 그리고 5번째로 보내주시는 분은 초정리 광천수로 만든 마스크팩 한 세트 10장이 들어있대요. 한 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광천수로 만든 마스크팩은 하면 막 따닥따닥 하나? 제가 화장품을 전혀 몰라서. 그래서 지금 한번 해보려고요. 오늘 아주 귀한 손님이 오셨죠? 네. 오늘도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저희와 섭외를 돼서 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처럼 뭐 여의도의 미스터 션샤인 이런 미사 역으로 준비를 못했습니다. 근데 자우전 젊은 층에게 크게 어필되고 있는 국회의원이죠. 그리고 이분 검색을 하면 연관 검색으로 꼭 청주가 떠요. 어디에서는 청주의 딸, 라이벌 관계에 있는 분들은 청주의 딸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또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어요. 직접 소개해 주시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요? 들어올 때부터 사실 이제 국회의원 정치인하면 딱딱하잖아요. 대학이 어렵고 그랬는데. 근데 이 방에 들어온 국회의원 치고 딱딱한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청년들의 국회의원, 청년들의 정치인, 청년을 위한. 근데 들어올 때부터 그 기운이 팍팍 느껴졌어요. 약간 이제 저도 이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한 느낌이 없었었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소개를 시킨다면 좋아하는 게 얼굴에 쓰였어요. 네. 우선은 김수민 의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최연소 국회의원으로 이제 당선이 되셨고 또 아버님에 이어서 또 우리 이제 부녀가 2대에 걸쳐서 또 지역구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그것도 아주 진기한 이제 기록을 가지기도 했는데요. 처음에는 사실은 당선권으로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비례대표? 예. 7번이었나? 네, 당시 7번이었었는데 5번까지가 이제 안정권으로 분류가 됐거든요. 4번, 5번이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이제 당시에 아주 이렇게 이제 전국적으로 불었던 안철수 바람, 안철수 현상을 딛고서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와,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대 안 했었는데 당선이 돼서 로또 맞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한 2년여 지켜보니까 이제는 이제 변신을 하셨어요. 정치인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김수민. 김수민은 대한민국의 정치가이다. 그렇게 나옵니다. 정치가.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정치인이냐. 그러니까 활동 내용을 보니까 또 기소의 정치인들이 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 대상들이 다 청년입니다. 그리고 청년과 함께 호흡하고 활동하고 또 청년들의 마음을 모아서 입법 활동에 연계시키는 바로 청년들의 정치인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청년이 주도하는 정치 이건 어디서 많이 들어본 표현인데 10년, 20년, 30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2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뭐 청년도당부터 시작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메랑이 됐단 말이에요. 네. 왜냐하면 뚜껑을 열고 보니까 청년이 없네? 다 장년층인 거야. 중년이고. 일단 이 의원과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것보다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씩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민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민주당 한번 팩포 가니까 격하게 끄떡끄떡 하시던데 아닙니다. 하실 말씀 솔직히 꽤 있으시죠? 지금 바른미래당에서는 최고위원이시고 청년 뭐라고 하죠? 그게? 청년위원장? 예. 네. 그 부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그 부분에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모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뭐 민주당을 공격하는 건 아닌데 당시에 이게 되게 아쉽더라.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제가 기사를 본 기억이 있거든요.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죠.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번에 전국 청년위원장으로서 최고위원 이제 당의 지도부에 합류를 한 지가 한 3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예민하게 사실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저 자체가 청년이고 또 제가 비례로 들어오게 된 것 자체가 또 청년의 몫을 가지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서 김수민 의원은 굉장히 청년들을 많이 챙기네라는 너무 많이 챙기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어쩔 수 없는 성향과 또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사실 제가 2016년도 총선에 말씀하신 대로 7번 청년 몫으로 비례를 들어오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아쉽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이제 그때 당시에 국민의당 7번의 당선권에 청년을 배치를 하고 또 저는 이렇게 좋은 기회로 청년들의 어떤 이런저런 애로사항들을 국회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이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제1야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당선권은 청년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한 분 계셨는데 거의 당선권이 아니셔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국회 입성을 못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 우연한 기회에 또 안타까운 기회에 청년이 들어오지 못했네라고 한 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한 2년 반 정도 지켜보니까 청년들이 민주당 뭐 지금 이제 제일 여당이 됐죠. 그 집권 여당에서 청년들의 몫이 과연 보장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야당이어서가 아니라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국민의당이 너무 많이 가져가서 민주당 비례가 적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게 뚜껑을 막상 열고 보니까 그 39살 김혜영 의원이 최연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바른미래당이 할 말은 더 있는 거예요. 네. 이 바른미래당조차 어깃장을 놓자면 삐딱하게 보자면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가 한 4번에서 5번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당시에 팽배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7번에 뒀다는 것은 생색은 내고 이렇게 어깃장을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바른미래당은 어찌됐든 간에 30대 그것도 최연소 국회의원을 탄생을 시켰고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가장 젊은 의원이 39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청년당 뭐 청년도당 얘기는 가장 많이 했는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결과는 초라하게 돼버린 이런 모양새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때 2016년도 총선뿐만이 아니라 이번 이제 2018년도의 지방선거 때도 보더라도 저희 이제 충북 또 청주에 오창에 나온 송성윤 후보라고 있었는데 이제 송성윤 후보가 되게 파이팅 넘치는 후보예요. 근데 그 후보가 나이가 37인데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받았대요. 왜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으로 안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질문 너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그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는 청년이 출마를 할 수가 없다고. 공천을 못 받는다.
그걸로 상황이 끝나버리는 청년의 거예요. 범위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사실 정말 청년들의 몫을 지켜준다고 한다면 만 39세 미만이어야 되는데 민주당은 45세 미만으로 돼서 네. 이미 기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청년에 포섭해서 그 의미를 굉장히 흐리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집권 여당이 굉장히 반성해야 되는 아픈 아파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처음에 저희는 손님에게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말랑말랑하게 네. 말랑말랑해진 김에 저희가 준비한 선물도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네. 와서 보니까 이거 전달을 꼭 해달라고. 그 아까 그 협찬 화장품 있잖아요. 뭐 그렇게 무거워? 이거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는. 세트가 얼핏 보면 같은 거 두 세트인 것 같은데 한 세트는 우리가 뺄까? 제가 3만 원 미만이면 받겠습니다. 아니 이거는 어차피 비매품이고 네. 저희 협찬으로 들어온 데다가 그 협찬을 해주신 분이 인간 마루타로 농담입니다. 효과는 입증된 피부 테스트도 다 완료했다고 하니까 혹시 근데 화장품이라는 게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늘 쓰던 게 있지 않나요? 저는 좀 피부가 둔감한 편이어서요. 네. 모든 화장품이 다 맞아요. 다행히도. 우리 남자들 그 대중탕 스킨 그런 바르면 화한 거. 어쨌든 좋다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진짜 금액 확인해봐서 3만 원 넘으면 되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소개 전문 기자인 김남균 기자. 네. 소개 좀 미진하거나 요거 좀 추가해야 되겠다 싶으면 하시고 그 이제 소개가 끝나고 나면 김수민 의원이 나 이건 꼭 소개해 줄 줄 알았는데 이건 안 해주시네. 이렇게 맞받아치시는 이런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예. 뭐 개인적으로는요. 이렇게 부탁을 하나 받았어요. 개인적으로? 예, 김수민 의원이 출연하신다고 하니까 예. 좀 이 말씀을 꼭 전해달라라고 하셨던 분이 있어요. 예, 저희 사무실에 이제 저보다 한 10년 예, 선배 기자님께서 우리 국립현대박물관 예. 수장고 청주 유치하고 또 개장하는데 K모 기자? 네, 예. 아주 좀 큰 역할을 하셔서 보기 맞아요. 좋았다 네. 이렇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예산 따낼 때 예. 벌써 이제 긴장되시죠? 어디에선가 말이 보태졌대요. 울고불고. 이 얘기 안 나왔으면 아셨죠? 근데 김수민 의원이 바로 쿨하게 SNS인가 어디에 해명을 하셨더라고요. 그 얘기 좀 들어보죠. 사실은 이제 울고불고라는 표현을 좀 과장됐는데 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안 나니까 네. 울고불고란 이야기가 나오게 된 이제 약간의 제스처는 좀 있었죠. 어쨌든 이제 예산 청주의 정말 수건 사업이에요. 사실 그 현대미술관 그 수장고는 청주 또 청원의 굉장히 큰 사업이고 또 수건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일부 언론에서 이제 잘못 보도된 것처럼 그게 어떤 뭐 짬짬이 예산이라던가 쪽지 예산 뭐 이런 잘못된 단어를 쓰는데 그 수장고 관련해서는 이미 예산이 기재부에 다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황에서 하드웨어가 다 12월 달에 완료가 됐는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 뭐 학예사들이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고 또 관리라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된 이제 예산을 추가적으로 요청을 했던 내용이고요. 그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울컥하신 거죠? 보통은 각 상임위별로 실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각 상임위에 배정된 예산이 있고 그 예산이 이제 증액되거나 감액돼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예산 소위 지금 소소위가 국회에서 진행 중이지만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이 되는 부분인데 이제 국회 각 상임위에서 예산이 줄어든 만큼 또 다른 지역의 예산이 올라오기도 하고 그래서 실링이 다 맞춰져요. 근데 제가 청주 예산을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지역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거죠. 네. 이게 감액되는 건 별로 없고 진행되는 건 많으니까. 근데 그 부분에서 아마 의원님들의 이해도가 그 예산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은 떨어지셨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너무 이게 너무 필요한데 잘 이해를 또 못 하시기도 하고 부처에서 설명도 너무 안 되니까 답답해서 좀 이렇게 또 이게 치기 어린 마음에 마음이
확 달아오르더라고요. 그 네. 과정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표현이 나오게 된 것 같아요. 일부에서는 뭐 쪽지 예산 아까 그 표현을 하셨는데 아직 김수민 의원은 쪽지 예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정도의 의원은 아닌 걸로.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한테 친구들이 제 친구들 다 서른 셋, 네. 35이니까 네. 뭘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야 정치 재밌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나는 정치를 할 정도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난 정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고 네. 이제 정책을 사람들이 필요한 정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데 정치를 내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네 라고 이야기를 굵직하죠. 자체 얘기가 마침 나와서 네. 그 질문을 드리는데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고요. 네. 그 얘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우리 네. 김수민 의원님이 능력 있는 청년들을 이용한다. 그래서 네. 그분들의 이제 뒤에 이제 숨어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네일 티켓 영 프론티어라고 김수민 의원의 가장 잘 표현하는 여러 가지 유명한 법안 중에 음성 성희롱 처벌법 또 이거랑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금지법이 모두 이 영 프론티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만들어낸 정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만 대변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소수자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방금 말씀하신 네일 티켓이라는 거는 진짜 저 개인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 발전해 나가게 하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 네일 티켓 사실은 그 이름이 조금 유치할 수도 있어요. 네일 티켓. 네일 티켓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네이밍을 제가 붙였는데 이제 뭐 청년들도 그렇고 요즘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 아 오늘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내일 상황이 더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하면 사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좀 힘든 상황인 거잖아요. 내가 오늘 네.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아 이게 오늘이 지나면 내일이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오늘이 지나면 똑같이 힘든 오늘이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네. 정치의 역할이 다양한 역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시민들과 또 국민들이 생각을 하기에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있다는 생각과 확신을 갖게 해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정치가 뭐 그게 정치 영역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힘든 오늘을 지나쳐서 정말 행복한 내일로 가는 티켓, 네. 내일 티켓이라는 이름을 지어봤어요. 그럼 네. 아직 좀 공개되지 않은 법안들 중에 준비 중인 걸 살짝 저희한테만 먼저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또 있을까요? 뭘 살짝에 이거 어차피 인터넷으로 다 퍼질 텐데. 네.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 저는 사실은 그 법안 이름을 좀 재밌게 붙이는 걸 좋아해요. 사실 뭐뭐뭐뭐뭐뭐에 관련한 뭐 특별법 이런 거 하면 사실은 대중 언어도 아니고 효능감이 떨어지니까 좀 직접적이고 재밌는 표현을 붙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법입니다. 어떤데요? 이것도 이제 네일 티켓으로 네. 대학생 친구들이랑 같이 만든 건데요.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 법인데 네. 요즘 층간 소음 네. 관련한 이슈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걸로 뭐 심각하게는 뭐 살인 사건까지 사건도 나죠. 네. 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층간 소음 유발하는 것 중에 적은 퍼센트지만 반려동물로 인한 층간 소음 문제가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반려동물이 우리나라에 5천만 명인데 1,000만 명이 넘는 반려동물 인구가 있고 또 그 1,000만 명이 아파트 또 본인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사랑하는 이제 동물들로 인해서 이제 유발될 수 있는 갈등들을 조정하는 이제 층간 소음 해결법을 좀 이제 발의할 예정입니다. 비밀이에요. 이거 확실히 솔직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요? 왜냐하면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이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법 그 어감이 상당히 부정적인. 거부감이 심해요. 그러니까 김수민 의원을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사람조차도 만약에 그 사람이 강아지를 키우는 입장이라면 강아지와 함께하는 반려인이라고 한다면 하고 이렇게 마음에 빗장을 왜 나도 이렇게 갑자기 진지해지지?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끄떡끄떡 하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게 와닿기는 확 와닿네. 네. 네. 되게 유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유튜브에. 네.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라는 이렇게 이름을 치면은 유튜브에 굉장히 유명한 동영상이 하나 뜹니다. 네. 개짖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 남자가 창문 열고서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네. 개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해라라고 소리를 친 동영상 되게 유명한 동영상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우리 사회에서 많은 종류의 갈등들이 있고 그 갈등들은 서로가 서로를 조금만 이해하고 양보하는 것에서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리 내 애완견과 또 동물들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하지만 그 애완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유발한다면 사실 이게 같이 공생할 수 있는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뭐 우리가 쉽게 예시를 들 수 있는 그 유명 연예인의 강아지가 누구를 물어서 사망하게 한 사건이라던가 있었죠. 등등 네. 내가 사랑하는 주변의 것들이 그 반대되는 측면들과 더 조화롭게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법이라는 설명을 조금 붙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리벤지 포르노의 디지털 성범죄 이걸 막기 위한 일부 언론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게 유작이라는 표현을 네. 썼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대중화가 돼가는 추세인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유작 금지법 이걸 어떤 계기로 나서게 되신 거예요, 이건? 이것 또한 이제 시민들과 또 청년들이 정책 결정 과정, 그러니까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네일 티켓의 활동을 가지고 같이 발의한 법안이에요. 네.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다 청년들과 같이 만든 법안이에요. 네. 근데 요거는 진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이 청년들과 같이 법안을 한 3개월 정도를 같이 만들거든요. 한번 텀을 둘 때. 근데 이제 법안을 그냥 만드는 게 아니고 그 관계 당사자들, 이해 당사자들을 다 만나면서 인터뷰도 하고 또 청년들이 몰랐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다 이제 미리 고려를 하고 법안을 발의를 합니다. 네. 근데 이 리벤지 포르노 또 온라인 이제 불법 성범죄 영상들에 관련된 그 기관들을 인터뷰를 할 때 정말 기억에 남는 마음이 안타까웠던 말이 본인 기관들에서 이 문제를 도와주려고 하는데 한 몇 개월 있다가 다시 한번 전화를 하면은 연락이 안 된대요. 피해자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케이스가 꽤 많대요. 근데 그 이야기가 제가 너무 가슴이 와닿았어요. 네. 그래서 그걸 같이 들은 그 네일티켓 친구들이 그러면 사망을 했을 때 이 영상이 그냥 유포되는 걸 우리가 두고 보지 말고 그 영상을 다 회수할 수 있게 또 그 유족들이 거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고 정부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만들고 싶다라고 네. 해서 만든 법안입니다. 이 유작이라는 표현이 그 모 시사 프로그램에서 그 피해 당사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이제 서서히 잊혀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웹하드 쪽에다 유작이라는 표현을 써서 네. 그러니까 다시 불씨를 지피는 거죠. 그럼 그 가족이라든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었던 그 피해자의 주변 사람들까지 또 한 번 죽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뭐 진척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지금 발의된 상황이고 해당 상임위의 법안 소위를 거쳐서 이제 본회의까지 최대한 빨리 또 효율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또 사력을 다해야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게 참 어려워 보여요. 국회가 이제 일을 하지 않고 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들어와서도 툭하면 이제 국회 문을 갖다가 이제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안 했어. 법안이 뭐 만들어지는 거는 툭하면 아는데. 막았다든지 그 얘기는 김남균 기자가 했어. 아니면 툭하면 막았는데요. 뭐 막았으니까 막았다고 하는 거지 뭐. 근데 이제 그래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열심히 만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실제로 이제 그 좁은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그냥 묵혀버렸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또 이제 지역 정치 얘기를 또 해보자면 이제 청원구 당협위원장을 맡으셨는데 그러면 다음 지역구는 청주 청원구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는지. 이 얘기 그 시내에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구도로 보면 네. 지금 현재까지예요. 이제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총선에서 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변재일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그 지난 그 6.13 지방선거에 도지사 후보로 나오셨죠. 박경국 전 지사. 뭐 요 정도로 압축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은 비례대표지만 비례대표 의원들의 그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뜨거움, 당당히 나도 심판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도 한편으로는 강하죠. 그렇죠. 만약에 네. 저는 만약이라고 그랬어요. 예. 아니 왜냐하면 상대 측에서 또 이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청원구로 나오신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분들 거론하신 분들하고 한번 맞대결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자신감이 있으신지. 지금 만약에라는 이제 말을 쓰셨는데 이제 확실히 전 청구로 나갈 마음을 붙였습니다. 오, 굳혔어요? 예. 그럼 만약에 취소하고. 자, 청원구. 나름 뭔가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나온다고 하셨을 텐데 어떤 점이 자신을 좀 뭐라고 할까요? 우월하다? 상대 후보들도 물론 뛰어나시지만 경쟁력. 예,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거론되는 변재일 의원님 또 박경국 전 이제 후보님은 예. 정말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죠. 제가 감히 그분들에게 어떤 상대적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어느 것 하나 제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인맥 아니면 뭐 지식, 경험, 뭐 숙련된 뭐 갈등 조정 방식 등등 국회의원으로서 요구되는 지금까지 과거의 레코드로 봤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잠깐 끊고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제가 처음에 이제 국회의원이 돼서 여의도로 들어갔을 때 가장 이상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이제 나이 드신 의원님들 이제 3선, 4선 하시는 의원님들이랑 같이 식사 자리를 자주 하잖아요. 같은 당 아니면 다른 당도. 근데 이제 대화에 올라오는 주제들이 이제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 아니면은 노무현 뭐 김대중 요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제가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전두환 박정희 시대의 이야기까지 나와요. 그러면서 거의 교과서를 읽는 것처럼 그때 뭐뭐 했고 뭐뭐 했었으면 우리가 이래서 이랬었지라는 라비앙 로즈죠. 아 우리가 이렇게까지 힘들게 정치의 수준을 올려놨다. 우린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너무 즐겁게 과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쭉 보면서 이제 아 내가 이분들과 이제 상대적으로 과거의 히스토리에 대해서는 절대 견딜 수가 없겠다. 300명 중에 과거에 대해서는 300명 중에 300명 꼴등이겠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300명 중에 1등이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 의원실에서 계속적으로 발의하고 있고 또 정책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은 이제 청년 창업가들의 이야기, 신산업, 또 뭐 정말 다양한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소수 정치적, 뭐 경제적,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두 가지가 있죠. 그 변재일 의원님과 또 박경국 후보님과 비교될 수 있는 절대적 우위는 제가 미래에 대한 관심은 절대적으로 높다. 또 거기에 대한 전문성 또한 절대적으로 높다. 이런 것이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미 우리 청원 구민들 또 청주 시민들의 정치적인 감도가 과거 우리가 이제까지 그냥 수동적으로 정치가 공급된 부분에 대한 이제 수동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자 하는 시민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뜻을 같이 하는 젊은 시민들이 청주 쪽에서는 천원 쪽에 되게 많더라. 오창. 선거 홍보물에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저기 프랭클린 여사는 말했었죠. 흘러간 물로는 물레방아를 돌릴 수 없다고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또 참고하겠습니다. 안 돼, 지금 보니까. 아니 그럼 이제 상대당에서 우리 펌프로 끌어올리면 됩니다. 이런 진행자께서 딸려요. 뭐냐면 네. 우리 김수민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이전에 또
그 유능한 또 우리 이제 광고 마케팅 그쪽 분야에 이제 또 유명하시잖아요. 네. 허니버터칩.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네이밍 이 부분들을 갖다가 작성하는 능력이 되게 이제 탁월하셔요. 그러니까 밀려요 지금. 딸도 직접 네이밍하신 건가요? 그거 너무 구태스럽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허니버터칩과 청주의 딸 사실 연관이 안 지금 돼요. 허니버터칩 하니까 생각나는데 그 네이밍을 직접 하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 가지 뭐 있었어요. 그 시안들이 뭐 원더풀, 뭐 허니칩, 뭐 원더풀 등등 뭐 허니칩. 이렇게 몇 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어쨌든 굉장히 그 현명하신 그 광고주께서 또 기업주께서 근데 직관적인 이름을 또 고르셨고 또 그게 좋은 반응을 얻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되게 점잖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 변재일 의원이라든가 박경국 전 그 후보라든가 이렇게 점잖게 얘기했는데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우리 이제 상대방 경쟁자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또 변재일 의원이 사실은 요 한 달 동안 참 저희들이 교묘하게 싸움 시킨다. 아니야. 네. 한 달 동안 좀 존재감이 없었어요. 네. 저희가 이제 소셜 매트릭스로 해서 우리 요 SNS에 도는 요걸 갖다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그 변재일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오재세 의원하고 정우택 의원의 그 이제 이 언급되는 양이 한 10분의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존재감이 확실히 저같이 좀 약하다. 존재감이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오늘 또 존재감을 확 끌어올리셨어요. 그러니까 뉴스타파하고 세금도둑 잡아라가 우리 이제 국회의원들이 그 이중으로 영수증을 제출해서 그 국회 예산을 갖다가 부당하게 타는 명단 26명을 그 얘기 아까 공개했는데 했잖아요. 네. 아니 거기에 이제 변재일 의원이 아니 근데 나오셨어요. 변 의원님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이 있어요? 아, 저 모두 다 안 좋아요. 제가 1년에 제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게 아시잖아요. 고발 전문가. 요건 많이 얻어먹었는데 커피 얻어먹는 거는 처음. 근데 또 김수민 의원님이 지금 수면 위로 올라온 우리 충북 지역 그 국회의원 총선 후보자들 가운데에서는 또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도 유일하게 여성 후보란 말이에요. 잠깐 하나씩 정리하고 갑시다. 아까 김수민 의원이 청원구 확실히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어디 다른 언론에서도 출마하겠다.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말씀 중에 이 제가- 방송이 네. 사실상 공개석상에서는 처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네. 했더니 당협위원장 맡으신 거. 이런 설이라든지 예상된다. 2018년 11월 21일에는 청주의 한 공중파가 청주 청원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표현이었지. 당사자의 입에서 저 그쪽에 나갑니다. 이 발언을 한 건 공개석상에서는 지금 처음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저기 절대로 김종대 의원 있잖아요. 그분처럼 하시면 안 돼요. 도지사 나간다고 왜냐면 하셨죠. 출마 선언을 가장 많이 했어요. 각종 석상에서. 근데 도지사 나간다, 뭐 나간다, 이제 있잖아요. 근데 다 몰라. 거기에다가 또 뭐 이렇게 이제 또 지난번 지자체 선거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이제 정의당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비밀 병기다. 또 뭐 핵심 전력이다. 자기 한포 이제 사격 지원을 해주겠다. 막 했는데 하긴 그 덕분에 그저 정당 득표는 좀 한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출마 선언은 우리 김종대 의원이 가장 많이 하십니다. 오늘 이 방송 끝나자마자 충북인 뉴스에 올리겠네. 김수민 의원이 내일자. 예, 청원군 출마. 확정 지었다. 예. 근데 청원구에는 이전에 나오셨던 우리 신원관 예. 전 후보도 있는데 어떻게 좀 교통 정리 사전에 되신 건지 아니면 경선으로 이번에 그 공부를 하지 않으셨어요. 네. 당협위원장 자체를요? 아마 지금 그 선거법 위반 저기로 해서 아마 재판 진행 중이어서 힘드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물론 이제 당 차원에서 뭐 공천이라든지 몇 가지 정리하고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는 하죠. 근데 그렇죠. 김 의원님 스스로는 이쪽에 이제 마음을 확실히 굳히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청원구 쪽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생태라고나 할까? 정치 생태? 요런 얘기도 슬쩍 언급을 하시는 걸 보니까 나름 연구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청주에 다음 총선 출마를 할 거냐라는 질문을 받은 지는 꽤 됐습니다. 거의 뭐 제가 딱 여의도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질문을 받았으니까요. 네, 네. 근데 이제까지는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가 너무 송구스럽더라고요. 네. 뭐 사람 일을 모르는 거기도 하고 음. 지금 현역 의원으로 계시는 분들에 대한 또 이제 예의도 좀 살짝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때 당시 또 이제 정치적 감도가 별로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솔직히 말해서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체감하는 부분은 견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크호스. 저희 당에서도 그러니까 타당이 아니고 저희 당에서도 그때 당시 국민의당이었고 또 바른미래당 넘어왔는데 국민의당 시절에도 지역위원장들께서 이제 굉장히 견제를 많이 하셨고 또 그런저런 부분 때문에 조금 묵혀두다가 이번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역에서 가장 본인과 소통하고 또 통할 수 있다, 또 지향이 비슷하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의원은 누구시죠? 정치적 이념은 좀 차지하고서라도 스타일, 네. 시민들과 함께하는 스타일에 관련돼서는 이제 김종대 의원입니다. 근데 지금 김종대 사람 보는 저번에 다른 한 분이 네. 지역에 이제 그 정치 평론하시는 변호사 최영현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김종대 의원은 다 좋은데 정말 못생겼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언제부터 이 방송이 뒷담화 방송이 됐지? 듣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제 청원구로 이제 마음을 굳히셨다면 이제 청원구의 가장 큰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북이면에 있는 소각장 문제가 지금 상당히 지역 언론에서 기획 보도가 여러 차례 나올 정도로 문제가 뜨겁죠. 심각해요. 네. 근데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 여기에 관한 입장 표명은 아직 없는데 네. 혹시 의원님께서 이제 청원구 출마를 준비하시면서 우리 이 청원구 소각장 문제 좀 어떻게 좀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이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이 정도까지는 몰랐는데 이제 문제라고 생각하고 들여다보니까 진짜 심각해요. 사실 청주가 이제까지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닉네임들이 있잖아요. 뭐 교육도시, 뭐 아니면 뭐 문화도시. 근데 그 중에 맑은 고을 뭐 이런 이미지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내수에서 만들어지는 굉장히 유명한 또 그 막걸리 같은 것도 풍정사계라고 되게 맑은 고을에서 나는 맛있는 막걸리라는 이런 컨셉의 막걸리도 있고 막 그런데 그 맑은 고을이라는 이미지가 지금 전혀 먹히고 있지 않은 상황. 그러니까 네. 그 이미지 다 버렸죠. 네. 아니 너무 이렇게 단정지시면 슬퍼요. 몇 가지 수치만 사실 이제 또 이 청원구가 가장 심각하기도 해요. 자, 대한민국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 배출량의 30% 내외가 우리 청주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이 이제 오창 지역에서 네. 두 개의 이제 공장, 두 네, 개의 맞아요. 회사에서 이제 네. 집중돼서 배출되고 있죠.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안 좋죠. 그 다음에는 또 전국 그 폐기물 소각량의 20%가 또 청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또 내수에 또 집중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의해서 어떤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또 공교롭게도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뭐 폐암 발병률 또 폐암 사망률 이런 것들이 전국 평균보다 맞습니다. 우리 충북이 한 30% 높거든요. 그러니까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뭐 사실은 석연치 않죠. 걱정도 많고 주민들은 불안하고 그런데 이제 각종 뭐 이런 법적인 어떤 미비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또 증설되고 증량되고 새롭게 허가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이제 주민들 시민들은 고통스러운데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 못 해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김수민 의원 그동안 뭐 하셨어요? 오늘 저기 회초리 좀 맞아야 돼요. 제가 조금 더 청원에 빨리 들어왔었어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금 청원에서만 소각된 양이 900여 톤이라고는 이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법적 허용량을 이야기를 한 거고 사실상 제가 보니까 더 많은 양의 소각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그래서 이제 듣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 네. 의해서 적발이 됐고요. 네. 실제로 2배, 3배.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땅에는 어떤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잖아요. 계속 흐르는 거니까 이게 그냥 청원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고 이게 타고 가면서 이제 그 오염 물질이 청주시 전역을 덮을 수도 있겠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지금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에 관련돼서 사실 청주 또 넘어서서 충북 쪽에서는 조금
아직까지 그렇다 할 보관이 없는 것이 사실이고 또 저도 되게 답답하게 생각해요. 근데 저희 바른미래당 같은 경우에는 그 미세먼지 저감에 관련돼서 이제 지속적으로 토론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이제 충북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미세먼지를 절감을 하는 이제 정책들을 조금 만들어 보고 있고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이제 뚜렷한 정책, 구체적인 대안들이 나온다면 청원 쪽에 가장 먼저 좀 투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혹시 유민채 이장님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 이제 내수의 적어볼게요. 이장님이신데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걸 꼭 한번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본연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 우리 주권자인 국민들의 상처를 갖다가 어루만져 주는 건데. 자 지금 이제 유민채 이장 같은 경우가 그 소각장 이제 대기업이죠. 예, 거기로부터 지금 이제 민사상 그 피소. 예, 수천만 원대 이제 피소를 당했거든요. 아. 이분 같은 경우가 요 소각장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앞장서서 대변해 오신 분인데 그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이옥신 불법 배출하다 걸렸고 그다음에 허용치 보다 초과해서 하다가 이제 지금 이제 적발이 돼서 사법 처리를 받고 있는 데인데 그 업체가 오히려 그 주민한테 일부 과장된 또 뭐 또 어떻게 보면 실제보다 과장된 표현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분들 상대로 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그다음에는 또 민사상 그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액수의 손해배상을 제기해 주셨거든요. 제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런 왜 이렇게 분들을 자세히 하냐면 충북인 뉴스에서 김남균 기자가 청원구 그 소각장 관련 기사를 많이 찾아냈어요. 아까 그 다이옥신 얘기 나온 것도 5.5배인가? 네. 그 기준치보다도 아주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근데 그 이장님이 그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일부 좀 시비거리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을 수는 있었겠죠. 근데 이걸로 일단 일반인들이 법원 들락거린다고 하면 겁부터 덜컥 아주 나잖아요. 스트레스죠. 위축돼 버리고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예, 사실은 그분이 주장하셨던 것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소각장 주변에 마을 있잖아요. 이걸 조사를 해봤더니만 암으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 라고 이제 예, 이렇게 이제 주장 이게 이제 공개적인 석상에서 발언하고 한 것이 있는데 사실은 확인된 부분들은 아니에요. 꼭 소각장 때문에 이 암이 발생했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몰라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았고 역학조사도 없었기 때문에. 근데 주민 입장에서는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까지 어떤 그런 부분들로 해서 재갈을 물린다고 한다면 뭐 어떤 국민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소각장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또 얼마나 또 이제 절박했으면 그렇게 표현을 했겠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분을 저도 이제 여러 번 만났어도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게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걸 되게 많이 호소하셔요. 참고로 좀 다른 얘기인데 저기 박명원 기자가 그 청주의 한 그 공군 비행장 활주로 공사장에서 그 외롭게 한 노동자가 그 죽은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공군 측도 그렇고 그 하청의 그 모 기업도 그냥 외면하고 어디에다 하소연도 못 하고 있는 중에 김종대 의원을 그 불러놓고 저희가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국정감사장에서 이게 정식으로 문제 제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공군 참모총장인가? 네, 그때 처음 직접 네. 참모총장이 등장했어요. 그리고 유감을 표하고 진상규명을 하겠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청원군 쪽 얘기를 네. 지금 했어요. 처음 김수민 의원이 그렇습니다. 나온 중에 그래서 한 이장님이 심적 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청주의 딸, 청원구의 딸. 그리고 교육 그 부담은 전혀 안 가지셔도 돼요. 아니요, 부담 많이 가져야죠. 네. 또 이제 그 청주의 이제 대표사학인 청주대학교의 이제 후손이시잖아요. 교육과도 연계. 참 집요하다. 네. 근데 나도 들어보고 싶었어. 그렇습니다. 네. 청주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네. 후손으로서 바라보는 청주대 그리고 또 국회의원으로서 바라보는 청주대 뭐 해법이나 이런 고민들을 여러 하셨을 것 같아요. 또 아버님도 현재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동문회장님에 출마하셨고 당선이 되셨는데 어떻게 후손과 국회의원으로서의 청주대를 바라보는 입장 좀 어떠신지. 굉장히 안타깝게 진행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사실 사립대 전국의 사립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들의 거의 집합소 같이 되었으니까 청주대학교가 네.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실 방만한 운영부터 시작해서 이제 개인 소유화가 되어버리는 그런 문제점들. 사실 이제 굉장히 창피하고 또 아주 안타깝고 우리 청주를 이제 교육도시라고 불리우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청주대학교가 사실 그 옛날의 영광을 지금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이제 최근 동문 회장님께서 그 당선 공약이 청주대학교를 개인이 아니라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 청주대학교 이사회는 청주시장께 그 몫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공약을 내세우셨던 걸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지나간 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이제 청주대학교가 과거의 영광 또 청주에서 또 충북에서의 교육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이제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지요. 그러면 이제 사학법에 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그런 문제에서 의원님들 몇 분이 이제 사학법과 상당히 민감하고 또 여러 사학들에 이제 걸쳐 계시면서 오히려 사학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 김수미 의원님은 혹시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사실 제가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피해를 보는 거는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피해를 보는 게 이사장도 아니고 뭐 교직원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직원도 아니고 진짜 피해를 보는 거는 그 시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나라의 사학법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회의원들이 2년마다 상임위를 바꾸니까 사실 교육위를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이해관계 아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서 이제 제가 못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네. 안타깝네요. 참고로 네. 우리 박명훈 기자는 네. 총학생 회장 청주대학교 총학생 회장을 멋지십니다. 역임했고 감정이 있지만 네, 또 그 학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식 농성도 했고 그다음에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그때의 본의 여파로 아니게 또 이게 요요현상으로 비만이 그렇진 왔어요. 않았고요. 안타깝습니다. 근데 또 의원님이시자 직접 이런 후손의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의원이 아니라 후손의 입장에서 해주신 이런 여러 말씀들을 들으면서 당시에 학생이었고 지금도 동문으로서는 상당한 위로를 받아요. 사학법 개정에 대해서 시원하게 문제가 있다 현재는.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그 방만한 운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들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의 혹은 집안의 어떤 치부가 될 수도 치부가 있는데. 될 수 있는 거를 직접 말씀하시면서 하셨는데 요 문제를 좀 그 현재 이제 사학을 운영하고 있는 이사진과 학교 좀 이런데 좀 직접 입장을 전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반성하세요. 이 방송 청주에 듣고 딸이 맞는 계시네. 것 같습니다. 우리 박명훈 기자 이렇게 끝나고 나면 또 딴 얘기해요. 돌아서면. 절대 믿지 분위기가 마세요. 서로 물고 뜯는 분위기인가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저기 그런데요. 김수민 의원님 네. 기자들 믿지 마요. 아 근데 저는 놀랐어요. 우리 김수민 의원 난 그 표현하시는 게 네. 되게 시적이에요. 그래서 저 나중에 기사 쓸 때 써먹어야지 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뭐 소각장 문제나 대기질 문제 쓰면 꼭 이거 쓸 거예요. 뭐요? 땅에는 경계가 없지만 하늘에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 좀 감동받았어요. 이제 남균 선배가 쓴 것처럼 이제 나갑니다. 그런데 기사 이제 송고해 가지고 딱 올라오는 헤드라인 보잖아요. 어떤 식으로 올라오느냐? 땅에는 경계가 있지만 하늘에는 경계가 없다며 물음표. 그럼 분명히 같은 말인데 물음표 하나 때문에 느낌이 이상해. 기자들이 그런 거 정말 잘해요. 살짝 비트는 거. 아마 진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서 그 표현 저작권 제가 양도해드리겠습니다. 또 저작권까지. 그럼 하나 더 이제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아니 울까봐 이거 물어봐도 돼요 정말? 약속해 주실 수 있어요? 뭘 물어보실 아니 이제 언제부터 저렇게 아니 인터뷰 대상자를 저렇게 극진히 보좌라 가지고 아, 무슨 질문 네. 궁금합니다. 궁금하네. 네. 자 이제
저 우리가 앞 순서에서 제가 이제 우리 소셜 미디어 빅데이터 이게 분석하는 이거 툴을 통해 가지고 한 달간의 이제 지역 여론을 이제 봤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들에 대한 이제 반응, 또 소셜 미디어에서 그 정치인에게 어떤 연관어, 또 어떤 감성적인 연관어가 많이 나왔냐. 우리 이제 정우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걱정스럽다. 이게 이제 한 달 동안 가장 많은 그 이게 감성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김수민 의원은 뭐라고 나왔냐면 감성 분석에서 무식하다, 눈물 흘리다, 이제 두 가지가 혹시 가장 보셨어요? 많았어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정면 돌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음에서 운영하는 일종의 빅데이터인데 사람 이름을 집어넣으면 연관 검색어도 이렇게 위쪽에 쭉 나오고 감성 분석이라고 나오고, 근데 이게 위에부터 보셔야 오해가 없는 게 연관어 언급량이잖아요. 손혜원 의원이신 것 같아요. 바로 뒤에가 의원이 따라붙네. 야구. 태블릿, 사진, 최순실, 야구가 나왔어요. 국감 때 아마 그래서 그러니까 네. 어, 선동열 감독 관련돼서 네. 김수민 하면 벌써 이렇게 뭐 눈물 자, 이제 흘리다 눈물 무식하다. 흘리다는 저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 여기에 있는 그 이제 김수민 의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무식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김수민 의원이라고 하는 키워드 소셜 미디어 상에서 이런 글들이 이제 동시에 많이 이제 올라왔다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눈물 흘리다라고 하는 연관어는 아마 현대박물관 아니 현대 그렇네요. 예, 이제 수장고 네. 국립박물관 요거하고 연관된 거고, 제가 그래서 김수민 의원하고 무식하다 요걸 갖다가 제가 동시에 이제 포털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선동열 맞아요. 감독을 국감장에 불렀을 때예요. 그래서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프로야구는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다 보니까. 근데 저도 야구 잘 안 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게 궁금해. 장악하다? 장학? 장악. 뭘 이렇게 장악하다. 제가 뭘 장학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장악하다, 성장하다, 진취적, 진취적. 기대하다. 이런 건 뭐 있을 수 있다고 쳐. 근데 털다. 이게 누굴 뭐지? 그렇게 털으셨습니까? 아 국감 평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받으시긴 의혹을 하시죠. 털다 네.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어요. 의혹을 털다. 네. 와우판 매거진에 나와서 앞으로 이제 그래서 근데 장악하다. 근데 조금 놀라셨죠. 네. 좀 이제 아프네요. 뼈를 때리네요. 근데 분명히 이제 각골난망하겠습니다. 성장하다, 진취적 이런 것들을 보면 뭐 약간의 우려가 잠시는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우리 현명하신 시민과 주민분들이 네, 여기 이제 한 달 동안 많이 언급됐던 네. 것들이고, 참고로 또 저희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여론도 분석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검색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제 알못 야구를 잘 알지 못한 부분에서 이제 무식한 거 맞죠. 그리고 또 이제 선동열 감독님께 그 청년들을 위한 공정 사회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충분치 못한 질의로 이제 시청하시는 국민들에게 이제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100번 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근데 이제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 이면에는 이제 선동열 감독께서 실질적으로 청년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의 소기의 성과도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또 그걸 실체적 진실을 파악을 하는 데까지는 제 질의가 도달하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질의로 인해서 앞으로 대표팀 또 어떤 그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이제 청년들의 공정함을 위한 가이드라인, 우리 사회의 뭐라고 해야 되죠? 그 감도, 네. 사회의 공정함에 대한 감도가 1mm 정도는 올라가지 않았을까. 저도 개인적으로요. 그러니까 저 야구 정말 좋아하거든요. 야구 소중고를 다 야구부 있는 학교로 나왔어요. 네네. 네, 청주에서 S고. 그것도. 네, 저는 그 청주의 그 S고. 근데 세고라고 하죠. 뭐. 세고라고 하면 되는데, 저 그 잘 불렀다고 생각을 해요. 전 개인적으로 잘 불렀고, 다만 그런데 누가 봐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저게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뭐 이제 LG의 이제 뭐 선수의 선발된 과정 이런 게 좀 쏙 시원하게 규명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근데 규명이 안 됐어요. 계속 어쨌든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겸
전국 청년위원장을 맡고 있고 오늘 와우팟 첫 출연해서 청주 청원구에서 선택을 받아서 반드시 내가 금배지를 가슴에 달겠다라는 그런 일성까지 보여준 김수민 의원께 잠깐만 여기서 하나 더. 또 스폰지가 나오네. 그게 아니라 재밌어요. 뭐야? 저는 우리 사회의 마이너리티를 응원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니까 너무 재밌고 또 본인이 김종대 의원을 또 가장 또 잘 통할 수 있는 정치인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김종대 의원하고 이렇게 함께 자리를 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김 의원님이 안 계시더라도 저희랑 자주 네. 방금 네라고 하셨으니까요. 네. 너무 재밌었습니다. 근데 국회의원들 말도 다 믿을 게 아니야. 자신에게 불리한 질문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어떡하죠. 정말 꼭 하고 싶은데 국회 일정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여져 가지고요. 저희가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전화 연결도. 그래요. 예, 우리 김수민 의원에게 앞으로 더 열심히 해주시라는 의미로 그리고 진짜 청주 시민들께서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청주의 딸이 될 수 그리고 있도록 또 이거 한 가지 더 알려주셔야 될 게 있는데 진짜 마지막. 아유 또 우리 김수민 의원이 또 방송이 끝나고 나면 국회에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로텐드 홀에서 또 농성을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갖다가 잠깐 그거 확실히 물어보고 가자.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김수민 의원의 생각은 어떤지. 농성한다잖아요. 아니 농성도 그냥 다들 하니까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소신 발언 하나 들어보죠. 지금 시간이 얼마나?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저희는 무제한이니까. 제가 진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우리 사회의 기치가 사실 시대별로 달라지잖아요. 이제까지 우리 사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쳤던 일사불란의 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사회의 일사불란이라는 기치, 모두가 한 마음과 하나의 생각으로 움직여야 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수의 힘 있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모여서 더 많은 갈등을 만들고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해 나가는 정치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멘트 준비해가지고 왔네. 소신 발언까지 들었습니다. 진짜 이제 끝내도 되죠? 네. 그렇게 보내기가 싫어요?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